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해온 취업 뉴스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 좀 가져온 기사는요.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건데 기업 5곳 중 한 곳 올해 블라인드 채용한다.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말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나오죠.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다뤘던 부분인데 NCS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.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걸 전부 이제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이렇게 부르다가 올해는 이거를 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로 좀 대체해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작년에 뭐 9.5%에 그쳤지만 이런 업무 해결 능력이나 직무 적합성 뭐 이런 걸 보는 데서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공기업들이 보통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기업에서 보통 우리가 채용 도구, 뭐 평가 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방식으로 어떤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. 이렇게 뽑는 게 우리 직원들 채용하고 계속 고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좋더라. 이런 것들을 보통 만들어 놓고 이거에 따라서 보통 채용 방식을 좀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 회사의 어떤 특성이란 게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사실 이런 채용이거든요.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각자의 채용 방식을 조금 뭐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좀 봐요.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늘려가는 건 우리가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또 너무 다 이걸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요. 블라인드로 채용을 한다는 바로 면접이 무지 어려울 것이다.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자료, 이 기존의 이런 지원자들에 대한 자료라던가,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았을 때 괜찮더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에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,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. 그러면 면접이 정말 어렵겠구나. 이런 거를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제가 준비해 온 거는요.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공무원 채용이 이제 스타트 된다고 나왔어요. 예, 아마 지금 주변에 이런 공무원 관련된 시험을 공시생이라고 하나요? 예,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. 또 노량진에 가보면 공시생들도 또 이렇게 또 분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그 약어로 불리는 게 있더라고요. 상당히 재밌었었는데 6,106명 채용을 하고요. 내달 7일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1차 시험일, 2차 시험일 해가지고 6월 28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까지 나와 있는데요.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공무원 학원들이 보통 7월 달에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시험을 보는 일정에 맞춰서 개강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채용 계획 이런 인원도 좀 증가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좀 가장 대한민국에서 모범 고용주가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. 다음 기사는요. 서울경제에서 지금 이 S리포트라는 걸로 좀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아마 좀 아예 일자리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특집 기사 형식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. 여러 기사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좀 갖고 온 거는요. 시리즈로 나왔는데 여기 그 취업 성공 패키지의 이 희망을 걸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한 가명을 쓴 친구가 이 취성패에 참가를 했는데 제대로 이제 교육받기도 어려웠고 일단 뭐 취업은 했지만 당초 약속한 뭐 급여라던가 이런 거 제대로 뭐 받지도 못하고 퇴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취업 상담사 자격증 이걸 따고 상담사로 취직을 한 분은 가족도 있는데 급여가 170만 원이에요. 그리고 계약직이라서 고용도 불안하고 그래서 뭐 취업지원관으로 옮겼다가 민간기관으로 옮겼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8년 동안 직장을 5번 옮겼다는 얘기를 합니다.
사실 이런 부분 우리가 참 잘 봐야 되는데 이 보통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요,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미래에 대한 상당한 큰 고민이고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결정일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을 또 같이 고민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도 또 이런 불안에 시달리거든요.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,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한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투자 안 해요. 보통 어떤 뭐 시스템이라던가 뭐 그냥 숫자 이런 쪽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 기자분도 그런 부분을 여기 좀 지적을 해두셨네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아마 조금 정리가 되고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, 이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다음 제가 갖고 온 기사는요. 이제 금융권 취업이 시작된다, 이런 기사로 아시아경제에서 교보증권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 실시 해가지고 여기 다른 기사와 달리 여기에 좀 보니까 10명 정도 채용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. 그래서 뭐 채용 절차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, 사실 여러분들 이 증권사 정도 되는 교보증권이면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로 대표되는 아주 그 큰 회사인데, 잘 알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10명밖에 안 뽑아?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. 그래서 한번 옛날 자료 한번 찾아봤습니다. 95년,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증권업계 채용 규모 다소 줄었대요.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증권사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해갖고 제가 좀 크게 확대해 봤더니 이때 1995년에 상반기 45명, 하반기 30명 정도 선발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연봉 보면 참 지금 금융권,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융 산업은 이때보다 훨씬 많이 더 커졌고요. 사실 또 전산화도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증권은 업무에 대한 성격도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보다 더 산업도 커지고 규모도 커진 거에 비해서 이런 증권사들의 채용은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, 이런 금융 쪽에서는 앞으로 사람이 줄어들 일밖에 안 남았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분들, 특히 여러분들 이런 그 단순한 금융 서비스직이 아니고 좀 금융 전문 뱅커로서, 금융 전문가로서 내가 좀 경력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더 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내가 준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주변 분들과 잘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, 이런 내 얘기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음 기사는요. 현대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좀 보니까 이제 그 저가항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CC 업계 올해 항공기 24대 추가해서 1000명 고용 이렇게 나오죠. 일단 여러분들 항공기가 늘면 당연히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. 아마 요즘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괌, 사이판, 다낭 뭐 요 정도 우리가 비행기로 한 4-5시간 이내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거의 저가항공사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저가항공들이 지금 상당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계속 운영을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좀 더 늘어나고요. 또 사실 서비스업 계에서는요, 이 항공사만큼 급여를 또 괜찮게 주는 곳도 많진 않아요, 사실. 그래서 물론 업무가 조금 뭐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땅이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는 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곤 하는데, 기본적으로는 급여 체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고, 또 항공업계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죠. 사실 요 최근에 이런 서비스 업계를 지난 한 몇 년 돌이다 보면 항공업계만큼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온 곳도 사실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올해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고 한다, 이렇게 좀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언급된 뭐 제주항공, 진에어, 이스타 뭐 이런 쪽에서는 아마 채용이 계속 또 늘어나지 않을까, 저도 좀 이 기사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, 항공사 지원하는 분들, 저는 뭐 대한항공만 가요, 아시아나만 가요 그러는데 보통 실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다 넣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기사는요. 시사위크라는 곳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요. 블라인드 채용하는 이 분위기에서 한국신용평가라는 데서 이력서에 추천인 기입을 요구했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 뭐냐면 사내 아는 사람 있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겠죠. 과거에는 뭐
본인의 집이 자가냐, 임대냐, 뭐 부동산 얼마나 있냐, 부모의 연평균 수입을 적어라 이런 거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이런 그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삭제가 됐죠.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 블라인드 채용한다 그러면서 이 회사들 잘 보면은 지금 없애는 부분이 많아요. 뭐 사진도 없애는 부분도 있고요. 아예 집 주소 같은 데 가리는 경우도 있고. 이런데 여기서 이제 추천인이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어 좀 지금 현재 추세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추가 버튼도 있어갖고 많이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런 그 한신평 여기는 이름 자체가 공공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무디스 계열의 이거 그냥 일반 기업이에요. 그래서 본인들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사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회사들 보면은요, 지원자들의 딱 능력만 보고 한번 뽑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그 추천인을 두던 안 두던 이런 거 결국은 회사들이요. 조기 퇴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루트나 이런 채널이나 이런 방식으로 뽑은 사람들이 오래 일하고 잘 하더라.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낸 게 지금 채용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온 거 짚어봤습니다. 다음은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뭐 사실 이런 추천 채용이라는 거 잘 보시면 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이 특히 여러분들 레퍼럴 취업이라고 그래갖고 레퍼럴 잡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여기 I'm looking for a job, can you refer me? 그랬더니 yes 이러잖아요. 여러분들 이 취업을 미국에서 보면은요, 아무래도 나라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업들은 야 올해 몇 명 지원했어? 이렇게 임원이 물어보셨을 때 예 올해 10,000명 지원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15,000명 지원했는데 지원자 수가 5,000명 줄었어요. 뽑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도 이거 우리 회사 야 너네 이거 채용 공고에 대해서 홍보 제대로 한 거 맞아? 이러면서 막 인사팀 혼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런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죠. 이런 걸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랑 추천 채용의 의미가 좀 다르죠. 여기 같은 경우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너도 나도 막 뛰어가서 다 해주죠. 그리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이 역에 적합하다 이렇게 추천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줘요.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는 좀 문화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추천 채용에 대해서는 글쎄요, 뭐 한번 조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천 채용보다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왜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자기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아니면 어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 뭐 좀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갖고 온 기사는요,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슬픈 한국 청년 취업률 OECD 바닥권. 예. 이것도 몽주니어가 또 1승 추가하나요? 보통 우리가 OECD 관련된 거는 안 좋은 건 거의 다 1등이죠. 네, 뭐 빈곤율 뭐 이런 거 더 1등인데 여기에도 또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15세에서 24세 고용률이 하위 10개국 중에 들어간다.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. 근데 옛날에는 이 군대라는 걸로 좀 디펜스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요즘 군 복무 기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또 줄어들었고요. 지금 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좀 이 25세 이전에 24세 요때 취업을 보통 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보다 이런 취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사회에 진출하는 이 속도가 그만큼 느리고 또 진출이 늦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. 최근에 기업들이 뭐 4.5정이다, 뭐 386, 뭐 해갖고 계속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지금 좀 빨리 취업하는 거, 제가 전에 한번 뭐 나이도 스펙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취업이 늦춰질수록 약간 불리한 거는 맞아요. 그래서 물론 여기 데이터가 뭐 완벽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취업률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취업률이 사실 더 나이가
들어서 25세, 30세 이렇게 올라가도 사실 고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좀 짚어보시면서 경제활동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게 나한테 불이익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취업하는 게 필요하다, 이런 거 계획 세우실 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.